누구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게 된 김민소입니다. 어제 잘 버텨줬던 시장이 오늘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간밤 미증시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오롯이 본연의 색을 드러내야 하는 날이었는데 시장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져갔고 결국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며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도 테마주뿐이었는데요.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부터 시작해서요.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바로 골드라인 기법을 알려주실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 모셔보고 50분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요.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끌어올리고 또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게끔 그런 비법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동안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들을 생방송 공략주로 함께 공략해 주셨고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들 성적표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시죠. 저희가 또 4종목을 4개로 표를 딱 추려서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들을 한꺼번에 모아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1등주 한농화성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전기차 화재 이슈와 관련해서 움직여줬던 한빛 레이저와 같은 경우도 50%에 다다른 상승 기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딥페이크 관련주 대왕고래 테마까지 폴라리스 AI, 한성 엔지니어링은 각각 13%의 안팎으로 저희가 상승률 기조 보여드리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슈팅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패닉셀이 출회하더라도 주가가 출렁거리더라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를 해뒀는데요. 일단 QR코드입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눌러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간단하게 접속해 보시면 되겠고 접속하시게 되면 화면에 전문가님 사진 그리고 빨간색 버튼이 생성돼 있을 겁니다. 버튼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문자 방법으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시면 되니까 이 2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눈 넓혀가실 수가 있고 골든라인 기법까지 담겨드릴 거니까요. 준비된 콘텐츠들 모두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도 주도주 단타 매매 달인이신 정진학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네, 정진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활기찬 인사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그날 이제 강한 종목들 혹은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고 또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혹은 물리는 게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QR 찍고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은 가치관이 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즐거운 주식 생활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장중에는 도와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조금 멀리 봤을 때도 높이 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그런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또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강한 황소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편입을 시켜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어떻게 하면 빨갛고 건강한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어떤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좀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한농화성이란 종목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서 1등의 노릇을 잘 해주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던 시기에 제가 잘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30% 정도 단기간에 잘 상승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본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빛레이저라는 종목도 제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8월 14일에 다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존에 원래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의 어떤 대장주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환매가 반복이 되면서 한빛레이저가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1등주로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우리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중에서 괜찮게 가장 높게 잘 띄워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 2주,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50% 정도 이제 멀리 띄워줬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서는 또 괜찮은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본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거리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흐름 마저 관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AI도 최근에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8월 28일 공략 도와드렸었고 다음날 하루 동안 12% 정도 올라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상승 탄력을 받거나 혹은 테마가 붙어주면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이슈 자체는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안의 이슈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가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아직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딥페이크 관련된 그 테마주들 또한 제가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방송에서 가져다가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마저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 우리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대왕고래 테마 이슈가 아직은 잘 살아있죠. 그래서 기존의 화성밸브라든지 혹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좀 이 테마의 축을 잘 잡아주었다라고 하면은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날에 어떤 테마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다음날 또 약 12% 정도 슈팅이 바로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약간의 횡보세를 거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잘 순항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제가 왜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다시 한번 조금 브리핑을 드려보게 되면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한농화성이란 종목인데요. 이 주봉상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고점들을 두세 개 정도를 연결을 해서 쭉 연장을 해봤었을 때 이런 상단의 추세선이 하나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요런 주가의 위치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추세선의 상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까지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쉽게 이끌려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폭 자체가 대략 30% 이상의 어떤 기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위치에서 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단의 추세선 혹은
뭐 지지와 저항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유동성이 제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약간만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차트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들어온 이제 리퀴디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차트가 보통 주가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이끌리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줄여서 주가의 성질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DOL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L이라는 관점에서 여기까지 갖다가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주봉상 이런 바닥을 여러 번 다져주는 이런 흐름도 조금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 여기 윗골이 달린 음봉, 요날 제가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대로 여기까지 잘 다이렉트로 한 번에 상승을 해준 또 좋은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보라색 선 5일선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제 이런 데서 5일선을 살짝 하향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서서 터졌던 이런 거래 대금에 비해서 조정 때 나왔던 거래량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런 구간들이 우리는 이제 눌림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조정에서는 앞에서 매수하지 못했던 추가 물량을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좋고, 혹은 새로운 매수 기회로도 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 자체는 우리가 이런 캔들들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큰 혹은 롱바디 음봉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가 긴 음봉이 아니라 약간 단봉의 느낌으로 천천히 거래량 없이 빠지는 이런 조정을 우리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했지만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이런 곳에서 이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N자로 잘 돌아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런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상승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강한 종목을 이제 그날 혹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제 매매를 하고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강한 종목들만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1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 어떤 타점에 부합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라인,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골드라인을 쉽게 말씀드려서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골드라인에 대한 기법은 제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골드라인을 우리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법을 입혀볼 만한 그런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단타로서 접근을 할 때 어떤 기대 수익률 값을 보통 3%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보통 3%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은 수치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스윙보다는 사실 단타에 있어서 조금의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수익률은 스윙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수익금적인 측면에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의 단기 매매의 장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셨다면은 여기까지 대략 상승폭이 6에서 8% 정도는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익절폭을 다 가져가실 수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3% 정도의 상승폭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3% 구간에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위로 열어놓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어떤 좋은 단타의 전략으로서 괜찮은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QR 찍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단타의 기준이 조금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 번쯤은 바닥 가보셔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 같은 종목도 제가 이 종목도 여기 윗골이 달린 캔들 요날 공략을 방송에서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선인 5일선을 웬만하면 잘 훼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까지 잘 상승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잘 해주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대략 50% 정도 이제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보시게 되면 이제 흐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시간 외 거래에서도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좋은 슈팅이 잘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빨간색 선인 이 하단, 하방에 대한 어떤 추세선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이 박스권으로 돌려내는 이런 흐름을 굉장히 좋게 봤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의지를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하락을 견뎌내고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가져다가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이제 1등 또는 2등 역할을 잘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면은 단타의 전략으로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서 23일 이 사이에 한 번 정도의 장 초반에 타점이 나와주게 되고요. 이제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했었을 때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3%에 대한 기대 수익값은 충분히 주고 여기 이쯤이 뭐 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뭐 10%가 넘는 그런 기대 상승 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절반이라도 이제 익절을 하고 나머지만 조금 더 바라보는 식으로 전략을 구사해 보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주고 빠지는 모습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강한 종목에 대입을 해보시면은 꽤 괜찮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에 꼭 골드라인 입혀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린 종목들 대부분 단기간에 괜찮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께 급등의 직전에 있는 좀 그런 강한 종목들을 항상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함에 있어서 사실 그 시간적인 기회 비용도 어떤 하나의 비용적인 부분이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웬만하면 단기간에 좀 빠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제 발굴을 해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목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개구리가 이제 뛸 때에도 한껏 움츠렸다가 뒷다리 힘을 주고 이렇게 확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구리가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성격이 그렇게 느긋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가져다가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우리 대장주들 앞으로의 흐름 잘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시장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도주들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한 번 상승을 일으키게 되면 쉽게 죽지 않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테마의 어떤 1등주 역할을 했었던 대장주들의 일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한농화성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테마에서 1등 역할을 잘 해줬다. 그래서 그 후발주들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필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는 한농화성이 1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었고 일봉의 흐름 보시게 되면 이 보라 색깔로 칠해져 있는 5일선을 웬만하면 여기에서 한번 상승의 초입 구간부터 해서 한 30% 이상은 30에서 한 40% 정도의 어떤 상승폭은 주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의 대장주의 흐름이 한번 이슈를 타고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5일선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고 조금 타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전기차 화재 테마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한양행 같은 우리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였었죠. 아직도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5일선, 보라 색깔인 5일선을 이제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뭐 모르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유한양행에 관해서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도 이제 사실 종가 베팅으로 다 공략을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정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오늘도 제가 몇 가지의 어떤 코멘트들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놓치지 마시고 QR 찍고 오셔서 이런 주들에 대한 인사이트는 꼭 한번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여기서 수급이 유한양행에서 들어와 주었는데 이 슈팅을 오전장에 그래도 반짝
슈팅을 주고 빠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급을 동반한 슈팅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뭐 내일까지 시나리오를 한 2가지 정도 세워서 공부방에다가 다 제공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이제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골드라인을 좀 활용해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골드라인하고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8월 27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우리가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7일에 오후장에 한 3시쯤에 15시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 4% 정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끌어올릴 때 이 앞에서는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장 후반에 이렇게 골드라인 위쪽으로 돌파시켜 놓고 깨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 종가 베팅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골드라인과 이 유한양행의 어떤 흐름을 연계를 해서 종가 베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또 제공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QR 찍고 오셔서 유한양행에 대한 흐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렸느냐. 8월 27일 여기 앞에서 장 막판에 오후장에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충분히 종가 베팅으로 괜찮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성향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오후장에 여기도 15시 정도가 되겠죠. 어제장에 9월 2일 어제장에 앞에서는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마지막에 장 막판에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종가 베팅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또 괜찮은 슈팅이 오전장에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도 이 유한양행이 앞으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주면은 그냥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해보셔라라고 이제 다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우량하고 생각보다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폭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매 관점에 두고 나중에 어떤 수급을 동반한 강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충분히 매매 관점에 넣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몇 번 정도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당장 저는 내일에도 사실 매매 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단기 매매로서 한 번쯤은 잘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도 우리가 해리스 관련된 테마에서 대마초 관련 테마에서 1등 역할을 잘 해주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주도주였기 때문에 테마에서 1등 역할을 잘 해주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한 30% 정도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다가 이런 데서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방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절반의 물량이라도 절반의 비중이라도 축소를 하거나 혹은 익절을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라인을 활용을 하든 또는 저만의 어떤 다른 기법을 활용을 해서든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주도주의 어떤 단타 관점에서 공략을 하고 또 매매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주도주의 단타 같이 매매를 해보고 공략해 보실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종목들 보면 전기차 화재 관련주부터 대왕고래 테마, 그리고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우리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까지 8월장에서 저점과 바닥을 잘 캐치를 해보면서 상승률 누려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빠르게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구간에서 이 테마별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챙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주도주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정말 쉽게 내용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바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하시게 되면 전문가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이 생성돼 있을 건데요. 그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정진학 석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를 통해 참여해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도주 단타에 대한 이야기 채워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9월장 정말 엔달러 환율을 정말 지독히도 추종하는 지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 평가 속에서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챙겨야 하는지도 함께 해결책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과 테마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시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장이 끝났으니 어떤 종목들과 또 어떤 섹터에서 오늘의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가 혹은 동시간대 그 시장의 동시간대에 어떤 종목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 에너지의 대부분을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종목을 가려내는 데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면 사실 어디에서 사든 웬만하면 잘 탈출을 시켜주는 그런 또 주도주만의 성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갈 놈은 간다라는 게 주도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매매 승률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7할 이상이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그 종목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법 이전에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돈의 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돈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법 이전에 반드시 좋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좋은 기법을 입혔을 때 좋은 승률과 좋은 매매 트레이딩 전략으로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거의 매일매일 그래도 한두 종목씩은 종가 베팅을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 말은 즉슨 제가 종가 베팅을 할 종목이 없다라는 거는 그 시장이 조금은 약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무리해서 굳이 베팅은 하지 않는 편이고 제가 원하는 흐름이라던가 종목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현금에 투자를 하고 매매를 쉬어가는 그런 전략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의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만 포지션이 아니라 무포지션,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들고 계시지 않더라도 무포지션 또한 하나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매매를 잘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섹터에서 우리의 시장을 이끌었는지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사실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장 막판에 우리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화 관련된 테마 뉴스를 달고 장 막판에 상승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그 뱅크웨어 글로벌을 필두로 해서 기타 종목들이 어저께 시간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초가 갭도 굉장히 높게 띄우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갤럭시와 SM을 필두로 해서 기타 종목들이 잘 따라와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토큰 증권 발행 관련된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특히나 오후장에 조금은 더 흐름이 부각됐던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조금은 이 STO 관련주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이 뱅크웨어 글로벌 단독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제가 흐름을 봤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핑거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급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면서 1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잇따라서 갤럭시와 SM이 오후장에 횡보세를 유지하다가 오후장에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면서 2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SM이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 주자 나머지 종목들도 급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테마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테마에서의 어떤 1등주의 역할 혹은 주도주의 역할을 잘 했었던, 그래서 내일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시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색깔로 칠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내일 장이 D 플러스 1일이죠. 그래서 오늘 장 강했던 이런 종목들은 내일 장 초반인 9시부터 10시 한 30분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슈팅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매매 타점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혹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래도 다음 날까지 매매 관점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셔서 내일장 초반의 흐름 다시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STO 관련주 빼고는 사실 강한 테마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고 하면 이제 라메디텍 이란 종목 이틀 전부터 잘 움직여 주었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장 초반에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PNS 미케닉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장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다만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그렇게 강하다고 싶은 모습은 안 보여주었던 것 같고 뭔가 좀 애매했던 그런 흐름이었다고 저는 느꼈었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은 내일장 초반까지도 잘 유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웬만하면 이 한쪽에다가 잘 이제 뭐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켜놓고 좀 관찰을 잘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양행과 그리고 항상 알테오젠, 유한양행과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항상 옆에다가 두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생각보다 쉽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우상향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으로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인지를 해보시고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 인사이트 한번 받아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STO 테마, 이 STO 테마가 오늘 장의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장 초반에 핑거라는 종목이 여기서 급하게 상한가를 말아주면서 잘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를 해주었었죠. 그래서 기타 후발주들이 이런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따라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우리가 유라클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STO 관련된 종목이 여기까지는 1등주 역할을 잘 해주었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 여기에서 1등주의 어떤 교체 현상이 2등주의 교체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갤럭시와 SM이 마지막에는 상한가를 잘 닫아주면서 2등주로 마감을 해주었었고요. 그리고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3등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차 VI까지는 이 두 종목 다 갔다가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장 초반까지는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오늘 장에서 1등주가 내일 장에서는 뭐 2등주가 되고 혹은 3등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간혹 가다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최근에 우리가 전기차 화재 쪽에서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그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이닉스가 상한가 간 다음 날에 1등의 역할을 잘 해줬었죠. 그래서 이닉스가 원래 1등이었다가 그리드 위즈가 다음 날에는 이제 1등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대장주의 교체 현상도 우리가 염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날 초반까지도 우리가 이 테마의 어떤 흐름을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종목밖에 이 STO라는 테마밖에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SM이 이 종목이 사실 핑거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실질적인 어떤 주도주 역할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SM이 조금은 주도주 역할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가의 어떤 커플링적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SM 여기서 장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들어주는 이런 V자 반등을 보여줬을 때 기타 하위 종목들도 이렇게 V자로 돌아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줬을 때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살짝씩 따라서 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해주고 상한가를 잠그니까 이렇게 기타 종목들이 급상승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갤럭시와 SM을 내일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이렇게 이 장 초반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눌림목의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O 관련된 이 종목들은 내일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이 갤럭시와 SM이 장중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 갭을 무려 19%나 이제 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가 이제 30% 정도인데 절반 이상을 이제 시초가 갭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여기 앞에 시초가에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한다고 이때 들어가게 되면은 살짝 올랐다가 페이크라고도 하죠. 가짜 돌파를 보여주고 이제 다시 쏟아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시초가 갭이 한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돌파 매매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핑거라는 종목이 먼저 1등으로 이제 상한가를 마감을 해주었고, 그래서 갤럭시와 SM이 2등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이제 핑거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갤럭시와 SM을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 테마주의 어떤 1등주 혹은 대장주만을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장이 조금은 할 게 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을 한 300억 정도밖에 동반을 하지 않고 급하게 상한가를 핑거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1등주가 상한가를 간다? 그거는 그날 그 테마는 어떻게 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짝짓기 매매라던가 혹은 뭐 2등주, 3등주, 후발주 매매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따로 공략은 이제 도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사실 금일, 당일에 대한 어떤 매매 관점보다는 다음 날에 대장을 매매하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신다면 조금 수월하게 트레이딩을 편하게 잘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D-1, 전날에 강했던 종목을 이제 다음 날에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즐겨서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고점에 자꾸 물리신다라는 제가 말을 오늘 전에 듣고 그분께 조금의 인사이트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장 중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꾸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음봉에서 매수를 하고 다른 여타 개인들이 털려 나가는 그런 손절을 하는 흐름에서 반대로 거꾸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TDS팜을 예로 들어드렸었는데요. TDS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종가 베팅으로 다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점에서 잡아서 어저께 시초가에 이런 데서 이제 다 매도를 했는데, 제가 왜 공략을 이제 이 종목을 도와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이렇게 강한 슈팅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한 개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매수세가 이런 슈팅을 보고 매수했던 개인들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끝까지 털어내는 이런 흐름을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을 이제 끝까지 털어내는 흐름을 보고 저는 샀다. 이런 개인들을 다 터는 흐름을 보고 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께도 이런 인사이트 전달을 해드렸었고, 여러분들도 장중에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간간히 생각이 나면 여건이 되는 대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도주에 대한 관점 잘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만의 기법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잃지 않으면서 수익을 또 누적시켜 가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텐데요. 현금을 확보하거나 혹은 우리가 매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매매 시나리오 저희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비추시게 되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간단하게 접속하실 수가 있고 접속하시게 되면 빨간색 버튼이 생성돼 있을 겁니다. 그거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죠.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교육도 세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 그리고 빠르게 수익 청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욱더 특화된 주도주 단타 매매 함께 가이드 잡아드릴 거니까 매매 전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셔도 되니까 문자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수식어 하면 주식 PT쌤이잖아요. 전문가님. 주식 PT쌤이 이 수식어이신 만큼 좀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꿀팁, 노하우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 저만의 어떤 팁이라고 하기보단 사실 저만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위에다가 기법을 입히던 뭐 매매를 하던 그거는 이 종목이 선정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종목 선정에 쏟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좋지 못한 자기관리 패턴을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과 우리 주식과 어떤 닮은 면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이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7할 이상이 저는 종목 선정에 오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병행을 하셔야 될 게 이 종목 선정을 올바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먹이시다 보면 오른쪽처럼 건강한 계좌가 될 것이고 반대로 좋지 못한 음식을 계좌에 먹이시다 보면 이제 왼쪽 사진처럼 계좌도 안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M83 같은 경우에도 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어디서 사든 제가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던 이제 그런 흐름을 다 연출을 해주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 공부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와도 이런 데서 꼬리를 잡아서 샀다고 하면은 시간에서 1, 2% 정도 올라줬기 때문에 충분히 3% 정도는 수익을 주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고 저런 좋은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우리가 본전이 왔을 때도 본전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기회도 놓칠 수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만을 공략을 하고 테마주에서 1등만을 공략을 하고요. 내 기준에 없으면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시장에 주도주 단타의 관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요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보시게 되면요. 상장 직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타점을 잡고 약 3%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단타로서 그날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와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도주의 단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스윙보다는 조금의 더 비중이 실리기 때문에 스윙보다는 수익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의 단타에 대한 관점과 주도주를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또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주고 계십니다. 종목 선정에 7할 이상 열과성을 다해주시는 만큼 건강하고 좋은 종목들로 함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좀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약세장에서도 유한양행,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런 대왕 개구리들이 뛸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관한 그리고 매매 전략들 골드라인 기법을 활용해 보면서 함께 전략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시간 안에 서둘러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3글자 남겨주셔도
됩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드라인 기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기법이 좀 뭔지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계좌를 외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리지 말고 계좌를 외면하지 않게 하는 바람에서 만든 그런 기법이고요. 우리가 단타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세력이 움직임이 상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기준봉이 무엇이냐면 일봉상 보시게 되면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기준봉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5일 동안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분봉상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기준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주가가 알파벳 N자를 잘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런 N자의 패턴 뒤에 골드라인 지지받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종가 베팅 타점 주고 갔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QR 찍고 오셔서 하나의 기준선으로 잘 받아가셔서 단타의 어떤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저희가 자료 추가적으로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가까이 비추시고 뜨는 링크 눌러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 빨간색 버튼 이용하셔서 자료집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주 단타 매매 그 승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법이니까요.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공부까지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포착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우리가 또 선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체 현미경을 주로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MRI보다 100배 정도 뛰어난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의료 AI 쪽으로도 발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1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커다란 박스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이 박스권을 매물대를 소화하는 소화 파동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박스로 쳐드린 이 구간 안에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잡고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SP소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위치 보시게 되면은 강한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돌려내면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라고 하는 우리 시장 반전 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일봉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동 평균선의 배열도도 점점점 수렴하고 있는 상승 확장 국면 초입에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 여기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익절가와 손절가 잘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절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강한 무기이니까요. 손절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얻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흐름이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PT쌤 정진학이었습니다. 네, 매수도 매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게 매도겠죠. 매도 사인, 매도 신호 저희가 함께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이 생방송 공략주에 관한 장중 가이드는 물론이고요. 장중에 순간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그런 종목과 전략들까지 추가적으로 내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시게 되면 전문가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톡 하고 누르시면 자료집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의 기법, 기술서죠. 우리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교육까지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기법들, 방법들까지 풀어드릴 거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